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를 막 한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 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서로 각자의 일이 있었고, 각자의 시간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갑자기 24시간을 함께 있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일이든 주말이든 함께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드디어 함께할 시간이 생겼다는 반가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하루 종일 집에 있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작은 것들로 다투는 횟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왜인지 서로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부부들이 은퇴 후에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반면에 은퇴 후에 오히려 더 사이가 좋아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깊이 연결되고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말하는 부부들.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부부들. 이분들을 보면 왠지 부럽고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특별히 금슬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부부여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 함께 있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는데 왜인지 더 피곤하다는 생각. 아니면 반대로 이 나이에 이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 또는 젊었을 때보다 지금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오늘은 노년 부부가 사이좋게 사는 비밀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내 부부 관계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더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 부부가 사이좋게 사는 첫 번째 비밀은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다 보니 서로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서로의 생활 방식이 부딪히게 됩니다. 한쪽은 조용히 쉬고 싶은데 다른 쪽은 무언가를 하자고 하고, 한쪽은 집에 있고 싶은데 다른 쪽은 나가자고 하고, 한쪽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다른 쪽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충돌이 반복되면 작은 것들로 다투게 되고 그것이 쌓이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 아내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평생 집이 자신의 공간이었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 공간이 달라진 느낌이 들었다고. 남편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있으면 뭔가 방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러다가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눈 끝에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각자의 것을 하고 점심은 함께 먹고 오후에도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 그렇게 하고 나서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고 했습니다. 왜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항상 함께 있으면 지칩니다. 이것이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자신을 회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충만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배우자와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왠지 숨막히는 느낌이 드는 경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서 답답했던 경험. 아니면 반대로 배우자가 자신만의 시간을 원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던 경험.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작은 것들로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배우자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잔소리나 간섭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답답함을 느끼고 그것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은퇴 후 각자 어떤 시간이 필요한지,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서로 원하는 것을 알아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 보십시오. 함께하는 시간과 각자 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 예를 들어 아침 식사는 함께하고, 오전에는 각자의 것을 하고, 점심은 함께 먹고, 오후에 다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구조가 있으면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진 후에 만나는 것이 더 반갑습니다. 그 반가움이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이 해주는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해주는 것, 집을 정리하는 것, 어딘가를 운전해주는 것,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함이 줄어들고, 감사함이 줄어들면 표현도 줄어들고, 표현이 줄어들면 상대방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5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인데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매일 밥을 해주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아파서 며칠 동안 밥을 못했는데 그때서야 그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 후로 밥을 먹을 때마다 맛있다고 고맙다고 말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간단한 것이 관계를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왜 작은 것에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람은 인정받을 때 더 잘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하는 것들을 알아봐주고 고마워한다는 것을 느낄 때 더 기꺼이 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이 들면 서서히 지치게 됩니다. 그 지침이 쌓이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이 나이가 되면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을 이 나이에는 더 실감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뤘던 말들을 나중에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지금 해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맛있다는 말, 덕분에 좋았다는 말. 이 말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무언가를 해줬을 때 마음속으로는 고마운데 말로는 표현하지 않은 경험. 상대방에게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험.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배우자에게 고마운 것을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밥이 맛있었다. 오늘 고마웠다. 덕분에 좋았다. 이 짧은 말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오면서 이런 표현이 낯설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반응이 다시 하고 싶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이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서로의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노년 부부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상대방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 방식이 다르거나,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르거나, 건강 관리 방식이 다르거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각자의 바쁜 삶 때문에 크게 부딪히지 않았는데, 은퇴 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 방식이 더 옳다는 생각,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배우자의 어떤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경험. 그것 때문에 같은 것으로 반복해서 다투는 경험. 아니면 반대로 배우자가 나의 방식을 자꾸 바꾸려 해서 답답했던 경험. 왜 서로를 바꾸려고 하게 될까요? 내 방식이 맞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나름의 방식이 만들어졌고 그 방식이 옳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배우자를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스스로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것이지 남이 바꾸려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방식은 더욱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더 방어적이 되고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노년에 사이좋게 사는 부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0년 동안 아내의 이것저것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했어요. 포기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편해졌어요. 바꾸려고 안 하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진 거죠.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 한번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 방식과 다른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다투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방식 중에서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내 방식과 달라도 그 방식이 가진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됩니다. 서로의 방식을 바꾸려는 것을 내려놓을 때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비밀은 함께하는 것과 각자 하는 것의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두 가지 극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함께, 산책을 할 때도 함께, 어디를 갈 때도 함께, 항상 함께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숨막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쪽은 각자 따로 살다시피 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 다른 방에 있고 각자 다른 것을 하고 함께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는 것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멀어집니다. 두 가지 모두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사이좋게 사는 부부들을 보면 이 균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각자의 시간도 있습니다. 같이 즐기는 것들이 있고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균형이 서로를 질리지 않게 만들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우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은퇴 후에 각자가 너무 따로따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함께하는 것과 각자 하는 것의 균형이 왜 중요할까요? 함께할 때 즐거움이 있어야 관계가 따뜻해지고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을 때 가장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우려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을 함께 키우고 함께 생계를 꾸리는 것들이 공통의 것들이었는데 은퇴 후에는 그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새로운 공통의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함께 산책하는 것, 같이 요리하는 것, 함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는 경험이 쌓이면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취미나 활동도 응원해 주십시오. 배우자가 자신만의 것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이 상대방에게 큰 자유를 주고 그 자유가 돌아와서 함께하는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함께할 때와 각자일 때의 균형. 그것이 오래도록 사이좋게 사는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서로에게 진심 어린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부부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가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그 관계들이 하나씩 줄어들고 결국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그 배우자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친구가 될 때 노년이 가장 따뜻해집니다. 진심 어린 친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것. 배우자가 힘들다고 할 때 왜 그렇게 했냐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힘들었겠다고 말해주는 것.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 됩니까? 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해봐요, 할 수 있겠어요 하고 응원해주는 것.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쌓인 공통의 기억들, 함께 웃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지, 배우자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는지, 배우자와 함께 웃은 것이 언제인지, 왜 서로에게 진심 어린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나이에 진정한 친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 살아온 배우자만큼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알미 깊은 우정의 바탕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친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살지만 멀어집니다.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각자 자기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외로운 외로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연결되지 못하는 외로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요즘 어떠세요? 요즘 뭐가 좋으세요?
요즘 뭐가 힘드세요? 대답을 들을 때 판단하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 경청 하나가 배우자에게는 아주 큰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옛날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재미있는 것을 보거나 사소한 것에서 함께 웃거나 웃음이 있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서로에게 진심 어린 친구가 된 부부는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 부부의 모습입니다. 오늘 5가지 비밀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 서로의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함께하는 것과 각자 하는 것의 균형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진심 어린 친구가 되는 것.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이게 우리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이 있으셨나요?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뿌듯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보여서 마음이 쓰이셨나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부 관계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항상 사이좋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마음이 있는 한 관계는 나빠지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이 나이가 되면 이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로 바뀝니다. 아프면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 외로울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그 소중함을 지금 표현하십시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오늘 고마웠다는 말을 해보는 것. 배우자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말없이 응원해 주는 것. 배우자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참아보는 것.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하나를 오늘 제안해 보는 것. 아니면 오늘 배우자에게 요즘 어떠세요 하고 진심으로 물어보는 것.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 하십시오. 그 하나가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내일들이 쌓이면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노년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배우자 사이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서로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여서 충분하고 오래도록 사이좋은 시간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